아버지의 장례식장은 국화 향기로 가득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향기가 나를 질식하게 만들고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나는 아버지의 부재가 아직 실감나지 않았다. 평생 철의 여인처럼 혹은 얼음장 같은 사업가로 살아오셨던 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심장마비로 떠나시다니, 빈소 안은 조문객들의 낮은 위로와 향냄새로 비현실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눈앞이 핑 돌았지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꼿꼿이 허리를 폈다. 아버지의 유산, 그 거대한 제국에 대한 유언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변호사는 내일 아침에야 가족들을 모아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과연 내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었다. 나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슬픔을 추스르는 일,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삶의 궤적을 온전히 정리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묘한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묵직한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복도를 울렸다. 평범한 조문객의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영토를 당당하게 침범하는 침입자의 발자국처럼 거칠고 오만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생전 처음 보는,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불쾌한 기시감을 주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슬픔은커녕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조문객들 사이를 헤치고 성큼성큼 걸어와 내 앞에 멈춰섰다. 나를 꿰뚫어 볼 듯한 눈빛, 비열함이 서린 인매. 그는 나를 보며 가볍게 목례했다. 아니, 목례라기보다 조롱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아버지 가시는 길에 슬퍼하는 모습이 보기 좋군요. 하지만 너무 애쓰지는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하고 당당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노려보았다.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신데 여기서 무례하게 구시는 거죠? 조문객이시라면 예의를 갖추세요. 그러자 그는 낮게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빈소의 공기를 단숨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내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그 태도에 나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무례라니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자 유일한 적통 계승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라는 말이죠.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순 없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들어본 적 없어요. 무슨 수작이죠? 근거 없는 헛소리라면 당장 나가세요. 내 경고에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내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의 숨결에서 느껴지는 비릿한 담배 냄새가 역겨웠다. 그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고개를 돌려 주위의 친척들과 직원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무대 위를 장악한 배우처럼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선언했다. 헛소리라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죠. 저는 방금 전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모든 재산과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할 완벽하고도 강력한 증거를 지금 제 손에 쥐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이 채 정리되기도 전이었다. 차가운 향내음이 가시지 않은 저택 안에는 기묘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다. 그 불청객, 스스로를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이라 칭하던 그 남자가 등장한 이후 우리 집은 마치 뒤집힌 모래시계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뻔뻔하게 짝이 없는 그의 태도도 문제였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가족들의 반응이었다. 혈육의 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었나? 그 남자의 얼굴에는 묘한 기시감이 서려 있었다. 굳이 따지자면 아버지의 젊은 시절 눈매와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우연한 유사성일 뿐,
그가 진짜 핏줄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도 친척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에게 몰려들었다. 거실에서는 매일같이 나지막한 속삭임이 오갔다. 어쩌면 저 친구가 진짜일지도 몰라. 얼굴을 봐. 누가 봐도 우리 집안 자식이잖아. 그들은 마치 그 남자의 등장이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이라도 되는 양 앞다투어 그를 치켜세웠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이끌려 내려갔다가 나는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했다. 삼촌들이 그 남자에게 아버지의 평소 습관이나 집안의 옛 이야기를 묻고 있었고 그는 뻔뻔하게도 기억의 파편들을 엮어 거짓말을 술술 내뱉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마자 대화는 뚝 끊겼다. 그들은 마치 내 몸에 전염병이라도 묻어있는 것처럼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 이후로 나는 집안의 모든 중요한 자리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이번 경영권 승계 문제는 우리끼리 조용히 논의하자. 숙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렇게 잘라 말했다. 그 자리에 그 남자가 당당히 앉아있을 자격이 있다는 듯 그들은 나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내가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작 며칠 전 나타난 출처불명의 인물에게 나의 미래를 건네주려 하고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억지로 감정을 억눌렀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그들의 덫에 걸릴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복도 끝 아버지의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결국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감추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재 안은 낮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했다. 나는 익숙한 동작으로 책상 뒤편에 숨겨진 비밀 벽장으로 향했다. 벽장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의 상징, 거대한 철제 금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윙윙 울렸다. 다이얼을 돌리는 손끝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딸깍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묵직하게 열렸다. 하지만 내 시야에 들어온 광경은 나의 기대를 처참하게 부수어 버렸다. 금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언장과 회사 경영권을 증명할 핵심 서류들이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내 심장을 도려내간 것처럼 아찔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대체 누가, 언제, 이렇게 완벽하게 나의 마지막 희망을 훔쳐간 것일까? 서재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텅 빈 금고의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 차가운 빛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내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늘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안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친척들은 대놓고 나를 피하며 저들끼리 속닥거렸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 경영권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는 밀실회의에서도 나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갑자기 나타난 그 뻔뻔한 남자의 얼굴이 아버지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나와 아버지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는 대신 나는 주먹을 단단히 쥐었다. 이 모든 상황의 뒤에서 누군가 우리 집안을 집어삼키려고 조종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면 돌파 외에는 답이 없었다. 나는 남자가 친척들과 함께 거실에 모여 앉아 가짜 웃음을 흘리고 있는 타이밍을 노려 그들 앞으로 걸어나갔다.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고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더 이상 이 말도 안 되는 연극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어요? 당신이 진짜 우리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인지 아니면 돈을 노리고 찾아온 사기꾼인지 확실하게 검증해야겠습니다. 당장 나랑 같이 공인된 기관에 가서 DNA 친자 확인 검사를 받으러 가요.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겠죠. 내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순간적으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친척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서로 눈치만 살폈다. 당장이라도 정체가 탄로 날까봐
남자가 당황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남자는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오히려 입꼬리를 씩 올리며 비웃듯 웃어 보였다. 전혀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는 기색이 없었다. 좋습니다. 검사든 뭐든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죠. 내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어차피 진실은 하나뿐인데 말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으로 가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리만치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거침없는 그의 태도에 오히려 내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나는 애써 내색하지 않으며 턱을 치켜들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검체를 채취하는 짧은 순간에도 남자는 여유롭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를 도발했다. 그 뻔뻔한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다. 과학적인 증거 앞에서는 저 비열한 웃음도 결국 피눈물로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피가 마르는 듯한 이틀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최종 검사 결과서가 도착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뜯었다. 결과 페이지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와 아버지의 유전자 일치 확률은 99.9%. 내가 아버지의 친딸임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보셨죠? 제가 진짜라고 말을 때려던 찰나였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가 소리내어 껄껄 웃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던지는 것이었다. 그쪽 결과가 진짜라면 내가 가져온 이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남자가 던진 서류를 받아든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다. 그가 내민 유전자 시험 성적서에는 남자의 이름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밑에는 나와 똑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다. 피검사자와의 친자 관계가 성립함 99.99%.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두 개의 완벽한 친자 확인서가 테이블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나는 그자가 보여준 그 기묘한 자신감의 근원을 파헤쳐야만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회사는 혼란 그 자체였다. 이사들은 눈치를 보며 몸을 사렸고 그 남자는 마치 이미 회사의 주인이라도 된 양 당당하게 사무실을 드나들었다. 나는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아버지의 서류들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무언가 아주 작고 사소한 단서라도 찾아내야 했다. 그러다 우연히 법무팀에서 건네받은 주식 변동 내역서 한 장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아버지가 생전에 보유했던 계열사 지분 중 상당 부분이 불과 몇 달 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흔적이 보였다. 아니, 제3자가 아니었다. 유령에 가까웠다.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고 수의민으로 기록된 이름은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가공의 인물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단순한 상속 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회사 자체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려는 장기적인 탈취 계획이었다. 손이 떨려왔다. 나는 즉시 해당 계약서의 원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얻어낸 서류 뭉치 속에는 위임장 한 통이 끼어 있었다. 그곳에는 나의 아버지, 아니 우리 집안의 인장과 함께 대리인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돋보기를 들고 그 서명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위조였다. 누군가 아버지의 필체를 정교하게 흉내낸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단순히 흉내를 낸 것이 아니었다. 피랍, 회계 꺾임, 미세하게 위로 올라가는 끝부분의 습관까지. 이건 일반적인 위조범이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일까? 그 남자는 그저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책상을 짚고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여기서 무너지면 전부 끝이다. 나는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했다. 이 위임장은 법적인 효력을 갖추기 위해 꽤 오랜 시간 공들여 작성된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이 위조를 가능하게 한 사람은 내부 사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아주 가까운 인물이어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시 한번 위임장의 하단을 가리키는 서명을 확인했다. 조명 아래 비친 그 서명은 볼수록 기이할 정도로 낯이 익었다. 마치 수천 번도 더 보았던
눈을 감고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은 형태였다. 나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단순히 아버지와 비슷하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나는 내 기억 속에 수많은 서류를 떠올렸다. 중학교 입학식 날, 어머니가 작성해 주셨던 가정통신문, 매달 결제하시던 자선사업단의 기부서약서, 그리고 어린 시절 내게 보여주셨던 다정한 편지들까지. 그 서명의 곡선 하나하나가 내 뇌리에 박혔다. 설마.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위임장에 적힌 서명의 주인은 이미 10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였다. 어떻게 죽은 사람의 필체가, 그것도 우리 가족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지키고 계셨던 어머니의 그 서명이 이곳에 찍혀 있는 거지?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등 뒤에 벽을 짚었다. 차가운 벽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머릿속은 온통 뜨거운 혼란뿐이었다. 내 앞에 놓인 위조 서명은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럼 누가 이 죽은 사람의 손을 빌려 우리 회사를, 우리 가문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일까?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한 채 텅 빈 서재 안에서 홀로 숨을 죽여야만 했다. 싸늘한 공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가 떠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집안은 이제 슬픔 대신 기묘한 정막과 거짓이 뒤섞인 숨막히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식탁 끝에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꽉 쥐었다. 어머니는 반대편 의자에 앉아 연신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평소에 차분하고 단아하던 어머니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서류를 탁자 위에 거칠게 내리쳤다. 쾅 소리와 함께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회사 지분이 저 정체불명의 남자한테 넘어갔다는 사실을 저만 몰라야 했던 건가요?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게 무슨 소리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집안 어른들이 결정한 일일 뿐이야. 거짓말이다. 어머니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압박감 때문인지 어머니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가 벽이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이 서류, 아빠의 서명이 위조됐어요. 그리고 이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 엄마가 그 남자와 따로 만났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붙여서 다 확인했어요. 왜 그 사람을 돕는 거죠? 아니, 애초에 그 남자가 누구인지 진짜로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알고도 눈 감아주는 건가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경련하듯 일그러지는 입꼬리는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가냘프고 위태로워 보였다. 나가봐.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마.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좋고 나쁘고가 문제예요? 지금 이 집안이 통째로 털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저 사람은 아빠의 자식도 아니에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밝혀질 텐데 그때도 엄마는 끝까지 모른 척할 생각인가요? 어머니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실타래처럼 엉켜 우리 사이를 조여왔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말해주세요. 도대체 저 남자랑 무슨 거래를 한 건지, 왜 아빠가 쌓아올린 이 모든 걸 저런 사기꾼한테 내어주려고 하는 건지 전부 말하라고요. 엄마가 침묵할수록 의심만 커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에요. 내 말에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고함을 질렀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함부로 입 놀리지 마. 내가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알기나 해? 이건 너를 위해서. 아니,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다.
나는 다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무슨 뜻이에요? 왜 이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 건데요? 어머니는 나의 팔을 뿌리치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이름 모를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마지막 남은 이성을 놓아버린 듯한 표정으로 나직하게 읊조렸다. 너는 몰랐겠지. 내 아버지가 지난 30년 동안 이 집안 밑바닥에 무엇을 묻어두고 살아왔는지. 내가 그 사람을 막지 못하는 건 그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네 인생까지 전부 파멸할 것이기 때문이야. 어머니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뒤로하고 나는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아버지의 냄새가 밴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책장 구석,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금고 속에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을 것만 같았다. 손을 떨며 다이얼을 돌렸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20년 전의 기록들이었다. 봉투 속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과 친자 확인 감정서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아버지와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그 남자와 똑 닮은 어린아이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 옆에는 아버지가 직접 적어놓은 듯한 사생아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머리가 멍해졌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평생을 숨기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비밀로 묻어두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서류를 더 파헤치던 나의 시선이 특정 지점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20년 전부터 이어진 자금 흐름의 추적도가 그려져 있었다.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금이 흘러들어간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던 작은아버지 민 씨였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신뢰를 독점했던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 남자는 단순한 사생아가 아니라 민 씨가 아버지의 약점을 쥐고 흔들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해온 무기였던 것이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다. 믿었던 사람들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심장이 날카로운 칼날에 찔리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정리했다. 이제 법정으로 갈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역시 너라면 이 정도까지는 찾아낼 줄 알았다. 영리한 아이야. 비릿한 웃음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다. 고개를 돌리자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짓던 작은아버지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담배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그걸 다 봤다니 수고가 많았겠구나. 하지만 말이다. 내가 고작 이 정도 대비도 안 했을 것 같니?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흔들었다. 수첩의 표지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가족을 대하는 그것이 아니었다.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었다. 이게 뭔지 궁금하지?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 가문의 명예, 그 밑바닥에 깔린 추악한 진실들이 다 적혀 있거든.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너희 집안은 하루아침에 쓰레기장으로 변할 거야. 그래도 계속 파헤쳐 볼 테냐? 그는 뻔뻔하게 웃으며 수첩을 내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이 남자는 정말로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굳어버린 채 그를 노려보았다.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문을 지키는 길인지 아니면 가문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내 주변에는 이미 날카로운 칼날들이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다. 작은아버지와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꾸민 연극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배제하는 수준을 넘어 내 인격 자체를 파괴하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가족들은 이미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예전의 온기를 완전히 잃은 채 나를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 나를 살뜰히 챙기던 사촌 언니조차 나를 외면하며 고개를 돌렸다. 중앙에는 작은 아버지가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 더미를 만지고 있었고
그 옆에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는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왔니? 네가 벌인 그 추잡한 짓거리를 알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나타날 줄은 몰랐구나. 작은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뱀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서류 한 뭉치를 툭 던졌다. 그것은 내가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서류를 위조하고 관계자들을 매수하려 했다는 증거들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이건 명백한 날조였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정황은 너무나 교묘해서 진실을 모르는 제3자가 보기엔 완벽한 범죄자의 시나리오였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 전부 다 조작된 거잖아요. 작은아버지,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참으려 애썼지만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다. 내 외침은 거실의 정적 속에 공허하게 퍼져나갔을 뿐이었다. 오히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가족들의 차가운 질타였다. 그만해라. 네, 탐욕이 선을 넘었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유산에 눈이 멀어 핏줄을 부정하고 친오빠를 모함하려 들어? 남자가 내 앞으로 다가와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양심도 없었다. 불쌍하네. 아무도 널 믿어주지 않잖아? 이게 현실이야. 내가 가진 모든 건 이제 내 것이 될 거야. 그리고 넌 평생 감옥에서 썩겠지. 그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가족들은 이제 대놓고 나를 비난했다. 돈에 미쳤구나. 가문의 수치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화살이 되어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단 한 사람, 나의 편은 없었다. 어머니조차 차마 나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들의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나는 그저 탐욕에 눈먼 페류나가 되어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력감에 휩싸여 있을 때 거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작은아버지는 이제야 제대로 된 연극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경찰에게 떠밀었다. 누구입니까? 제가 바로 그 사람이 언급한 사람입니다. 경찰은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나에게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죄목은 횡령과 사문서 위조, 그리고 조직적인 금융 사기 가담.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의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비밀 계좌를 만들고 거액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씌워 나를 연행하려 했다. 차가운 수갑이 내 손목을 조여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를 파고들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 싸움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하고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경찰차 뒷좌석에 밀쳐지듯 앉아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았다. 작은아버지와 남자가 나란히 서서 나를 배웅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승리감에 찬 표정이 내 망막에 깊게 새겨졌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단호하게, 아주 차갑게 그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다. 바닥까지 떨어진 지금,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꾸민 이 거대한 거짓말의 탑을 무너뜨리기로 다짐했다. 억울함보다 더 큰 분노가 내 안에 무언가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 있었다. 철창 뒤에 갇히게 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들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고 말 것이다. 비록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해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차가운 수갑만이 나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을지라도 유언장 공개일이 다가왔다. 대회의실 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회사의 주요 주주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나를 마치 탐욕에 눈이 먼 불청객처럼 힐끔거렸다. 나는 내 뒤에 서 있는 김 변호사에게 가볍게 눈짓했다. 그는 익숙한 듯 서류 가방을 굳게 쥐며 내 곁을 지켰다. 남자, 아니 이제는 그를 내 배다른 형제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그자가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정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우리 집안의 신임을 한몸에 받던 숙부가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눈빛에는 이미 나를 향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가짜 증거를 만들고 소란을 피운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다들 주목해 주십시오. 유언 집행인이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모두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잠시만요. 유언장을 읽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대회의실 전체를 짓눌렀다. 숙부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비꼬았다. 조카님, 지금 여기서 무슨 추태인가? 죽은 형님의 마지막 길을 이렇게 모욕하고 싶은 건가? 다들 바쁜 사람들인데 예의를 좀 지키지 그래. 숙부의 말에 좌중에서 비난 섞인 헛기침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이 담긴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추태라뇨. 제가 말하려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여기 이 서류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양도계약서.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병상에서 찍힌 위조된 도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저자. 그는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주치의조차 매수했죠. 내가 제시한 증거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남자의 얼굴색이 조금씩 창백해졌다. 숙부의 입가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도 서서히 굳어갔다. 나는 한 걸음 더 그들에게 다가갔다. 숙부님, 정말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실 겁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저자를 내세워 이 집안을 풍비박산낸 주동자가 누구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숙부님께서 그 자와 주고받은 자금 흐름에 대한 기록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사람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숙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당황한 숙부가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쳤다. 이게 다 무슨 헛소리야. 누명이야. 이건 다 저 아이가 만들어낸 조작된 정보라고. 그때였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던 상황 속에서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척하더니 품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뻔뻔할 정도의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아버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빛바랜 편지 한 장을 꺼내 들어 보였다. 이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직접 건네주신 친필 편지입니다. 여기엔 저를 친아들로 인정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나와 당신이 정확히 절반씩 나누라는 유언이 적혀 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은 발칵 뒤집혔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멈춰섰다. 내 계획은 완벽했다고 확신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져 나온 것이다.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천천히 펼쳐 보였다. 그 속엔 정말로 아버지의 필체와 똑같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과연 아버지가 정말로 이런 편지를 남겼을까? 아니면 저 자가 끝까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인가? 유언장이 낭독되던 그날의 공기는 차가웠다.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사실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러왔다. 친자 확인 결과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그 남자는, 그 빌어먹을 거짓말쟁이는 정말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내연남의 아들이자 내 이복 형제였다. 하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아니었다. 그가 내민 친자 확인 서류와 그 근거가 된 낡은 편지,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작된 듯한 기시감을 지울 수 없었다. 회의실 안은 침묵과 환호가 교차했다. 나를 보던 냉담한 친척들의 눈빛은 이제 승리자의 여유로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남자는 내 앞을 유유히 지나가며 낮게 읊조렸다. 봤지?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거야.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네 자리를 내놓는 게 어때? 그 뻔뻔한 미소는 내 온몸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승리했다는 확신에 차 있었고 나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가는 여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다. 나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만약 여기서 포기한다면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과 회사의 경영권은 그 사기꾼의 손에 넘어간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전쟁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지금 가진 칼날은 양날의 검과 같다. 그를 처단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져가야 할 증거들은
결국 내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명예와 우리 가문의 가장 치욕스러운 과거를 대중 앞에 발가벗기는 꼴이 될 것이다. 아버지는 평생 명예를 중시했다. 그가 숨기고 싶었던 추문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그가 세운 기업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우리 가문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남자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나를 조용히 쫓아내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내가 선택해. 삼촌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말했다. 이대로 조용히 합의하고 저 친구와 함께 경영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준다면 적어도 내 사회적 입지는 지켜줄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더 발버둥치면 너는 가문의 모든 치부를 스스로 파헤친 역적이 될 뿐이야. 그의 말은 충고가 아니라 협박이었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응시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 만큼 지쳐 있었다. 문득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겼던 서재의 풍경이 떠올랐다. 그는 정말로 이 상황을 예상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평범한 아버지로서 내게 평탄한 삶을 바랐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정직하게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진흙탕 싸움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뻔뻔한 침입자와 같은 지붕 아래서 숨막히는 동거를 시작할 것인가? 남자는 문가에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내가 굴복하기를 바라는 비열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 구두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 준비를 했다. 나의 입술이 떨리는지 아니면 내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잃고 굴욕적인 평화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불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파헤쳐 저 추악한 사기꾼을 파멸시킬 것인가. 내 입 밖으로 나오려는 그 한마디가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것임을 직감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이 내 결심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 그 속에는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결정적인 단서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인가?